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한편으로는 중요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게 실패와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쌓은 경험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도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 현대자동차 또한 예외가 아니죠. 오늘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거듭난 현대자동차 역시 여러 실패 사례를 딛고 끊임없이 노력해왔기에 오늘날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자동차의 실패 사례로 꼽히는 4개의 차종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중형 세단의 기준으로 통했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타도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최초의 소나타에 대한 이야기는 스텔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텔라는 현대차가 과거에 생산했던 포드 코티나를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준중형급 세단입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출시 초기 품질 문제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가 있는데요. 물론 현대차가 품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끝에 끝내 판매를 보조세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 품질 문제를 극복한 자신감을 통해 소나타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VIP를 위한 승용차 소나타, 각종 첨단 자동 장치를 갖춘 2000cc의 고급 세단. 하지만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당시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은 대우자동차의 로얄 시리즈가 꽉 잡고 있었던 시절인데다 초기 품질 문제로 말이 많았던 스텔라에 그저 약간의 크롬 장식과 편의 사양을 여러 가지 추가하고는 가격은 대우 로얄 시리즈와 비슷한 가격으로 내놓았기 때문이죠. 당시 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러했습니다. 스텔라에 아무리 꽃단장을 해봤자 결국엔 스텔라일 뿐이다. 그래서 현대차는 1988년 대형 세단 그랜저의 플랫폼을 활용한 2세대 소나타를 내놓으면서 비로소 소나타의 성공 신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86년 그랜저, 1988년 소나타, 그리고 1992년 선보인 뉴 그랜저와 93년 선보인 소나타2가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 세단 시장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차 세단의 전성시대는 1990년대 이후까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돋보이는 실패작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르샤 V6 2500, 고품격 6기통 세단 마르샤. 네, 마르샤입니다. 마르샤는 대형 세단이었던 뉴 그랜저와 중형 세단이었던 소나타2 사이에 틈을 메우기 위해 개발한 차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오늘날 준대형차의 시작을 알린 모델이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국내 세단 시장에서 이러한 개념은 꽤나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Y1 소나타 때의 실수를 반복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마르샤는 소나타2를 기반으로 전용의 전후면부 디자인과 더욱 고급화된 인테리어와 대형차급에 필적하는 다양한 편의사양, 그리고 V6 2.5리터 엔진을 탑재해서 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은 차의 크기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이런 현상까지 만들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 자동차 시장은 배기량은 작으면서 크기는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유달리 강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샤는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델이었죠. 특히 소나타2와의 차별화를 위해 그랜저에 준하는 고급 편의 사양을 적용하고 엔진 역시 2.5리터 V6 엔진을 탑재한 탓에 가격이 크게 올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1997년 하반기 외환 위기로 인해 마르샤는 출시 후 고작 3년 만인 1998년에 단종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야심찬 첫 번째 준대형차는 실패로 끝났지만 1998년 출시한 그랜저 XG를 통해 준대형 세단이라는 세그먼트를 비로소 안착시키게 됩니다. 그랜저 XG로부터 시작합니다. 트라즈 XG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XG, 트라즈 XG 탄생. 1999년 등장한 트라즈 XG는 EF 소나타의 플랫폼 활용에 개발한 MPV 모델입니다. 이 차는 기아 카니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었는데요. 트라즈 XG는 기아 카니발과 차별화되는 고급 MPV로서 어필하기 위해 그랜저에 서브네임을 붙여서 트라즈 XG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편의 장비와 더불어서 그랜저 XG의 부품들을 대거 적용하는 등 여러 고급화 전략을 통해 출시 초기에는 시장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출시 후 드러난 품질 문제로 인해 곤욕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라즈 XG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잦은 리콜과 함께
차체와 하체, 부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차종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지금도 현대자동차는 국내 승용 MPV 시장에서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부산모터쇼에서 선보였던 이 차. 아슬란은 현대차의 고급 세단 모델입니다. 설계 기반은 그랜저 HG의 것을 바탕으로 했죠. 그리고 이 차는 오직 내수 시장에만 판매하기 위해 내놓은 차종이었는데요. 정확히는 당시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수입 전륜 구동 고급 세단, 예를 들어서 렉서스 ES나 아우디 A6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아주 급하게 개발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1세대 소나타와 마르샤의 전차를 거의 그대로 밟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랜저의 아무리 꽃단장을 해봤자 결국엔 그랜저일 뿐이다 라는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현대차는 시장의 동향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급 준대용 세단 수요층은 이미 수입 차종으로 눈길을 돌린 지 오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차종을 찾는 수요층은 꾸준히 제네시스로만 몰려갈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랜저와 크게 다른 점도 없으면서 가격은 훨씬 비싼 아슬란에게 눈길을 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출시된 아슬란은 마르샤와 마찬가지로 불과 3년 만에 단종을 맞게 됩니다.